반갑습니다.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은행 자소서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마지막 항목 4번 항목에 대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많이 좀 그 갈피를 못 잡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자소서 무료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진단과 첨삭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합격약국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4번 문항을 보면 최근 은행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묻고 있는 게 향후 은행 사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써라. 그리고 두 번째가 변화된 환경에서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본인이 갖춘 역량을 비교하면서 기술을 하라고 해서 총 1000자를 묻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은행 산업의 미래 전략을 왜 묻고 있는지와 미래 전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금융권에서 종사했던 경험과 최근에 제가 이제 집중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문항이 왜 출제됐을까? 네, 신한은행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권에선 디지털 전환 노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권들도 이제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소서에 곧잘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신한은행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여부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전방위적인 DT를 추진하기 위해 은행장 직속에 디지털 혁신단을 신설했다. 데이터 AI 역량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인재 영입의 문턱을 더 낮추겠습니다. 해가지고 낮춰서 여러분들을 지금 뽑고자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한편 지금 우리는 변화가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언택트 소통을 정착시켰고 MZ세대의 소비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역시 선택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 마이데이터 사업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적시한 내용이겠죠. 자, 적당한 상품과 서비스는 더 이상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은행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준엄합니다. 하나도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이 그야말로 진짜 지금 은행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좀 짚어주셨고 앞으로 우리 은행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리가 여기서 좀 엿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힌트를 여기서 얻으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현재 사회, 경제, 문화로부터 여러분들께서 같이 조금 접목을 시키셔서 이런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은행의 역할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대 마진 가지고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뭐 이제 IMF 뭐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던 때 같으면 은행에 목돈을 맡겼겠지만 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0% 이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수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의 가속화에 따라서 은행 점포 수가 급격히 줄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1층에 은행이 위치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곧잘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장면들이 이제는 점포 자체가 줄기도 하고 ATM기도 없어지고 있고 은행 사무실이 1층이 아닌 2층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고객들이 점포를 더 이상 방문할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세 번째로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시행에 따라서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너무 말씀을 드리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도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화가 됐을 때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고객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우리은행 어플 이용하면 신한의 금융 서비스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은행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카카오, 네이버 등 IT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모두 진출을 했고요. 이미 핀테크 기술의 발전, 그런 스타트업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면서 육성이 되면서 외부 위험 요소가 급격히 확대가 되었다. 또한 사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즈니스 간 융복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그리고 CBCD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거래가 좀 더 이제 융통이 잘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결국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현상이 조금 올 것이냐, 은행의 역할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냐, 축소될 것이냐, 그런 점들로부터 은행장님의 신년사도 나온 것이고 현재 이 문항도 출제가 된 것이고 앞으로 은행에 입사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로만 결부지어서 얘기를 짓자면 결론은 이거죠. 결국 은행 플랫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뭐 온라인으로 접속을 했을 때 은행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란 것은 결국 종합 자산 혹은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변모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모든 비즈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간 연결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향후 은행이 지향해야 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기술이나 혹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는 좀 더 뚜렷하게 뾰족하게 개인 맞춤 자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휴 서비스나 플랫폼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런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제휴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고객들이 모이게 되고 그 고객들이 오랜 기간 체류할수록 뭐가 발생할까요?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그 안에서 당연히 결제뿐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중개자 역할만 잘 수행하더라도 또 다른 수익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굉장히 불이 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은행이 어떤 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이냐, 저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모바일 플랫폼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사람을 일단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기술이 확대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이상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 내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모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나 콘텐츠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변모해서 디벨롭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대면 여수신 상품 판매 확대 그리고 모바일 뱅킹 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빅데이터 AI 말씀드렸죠. 초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를 통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낼 것이고 통합 자산 관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 맞춤형 상품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도 온라인에서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만 이의 매력을 느낀 고객들이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뱅킹의 어플리케이션에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서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 이미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나 디지털 금융의 장점을 활용한 글로벌 금융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형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마케팅 프로세스와 고객 대면 시스템을 고도화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만약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작년에 제가 국민은행 자소서 항목 해설을 하면서 첨부 문서와 함께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뜻은 디지털이 뭐 이제 글로벌 플랫폼, 그러니까 세계 전역에 어디에 있더라도 24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나 AI 같은 것들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내부 서버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챗봇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상 속도로 구동이 되기 위해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한편으로 고객 편의성의 확대 노력, 그걸 위해서 고도화된 인증 서비스, 안면 인식이나 음성 인식 등도 모두 이제 다 도입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이제 중요해지겠습니까? 보안 시스템이 강화가 돼야 되겠죠. 한편으로 홈페이지나 앱 같은 것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나 UX, 이걸 어떻게 편리하게 가져갈 거냐. 그래야 편리해야 이용을 하겠죠. 접근성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사람들은 쫓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과 만족도를 누가 줄 거냐, 그래서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은행이, 모든 금융권에서 디지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은행원이 되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을 모객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미래 은행원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쫄지 말자고. 여러분 대부분이 문과일 거고, 뭐 디지털과 관련해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IT나 디지털 쪽으로 지원하게 될 거고, 설령 내가 개발이나 직접적인 무슨 뭐 앱을 개발해 봤다든지 홈페이지를 개발해 봤다든지 디지털 뭐 빅데이터 과정을 이수를 했다든지 빅데이터 뭐 준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어도 기초적으로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올리기 위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을 해 주셔야겠죠. 어쨌든 내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 아니라 VIP 고객들을 상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업주 고객이라면 단순하게 뭐 대출 혹은 단순하게 뭐 예금, 적금 이렇게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품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표현을 조금 달리 말하면 자산 관리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AI나 빅데이터 기술로 짠 하고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는 모든 고객들이 100%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결국에 고객들의 선택을 돕게 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역량을 갖추어야겠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어쨌든 모든 세대가 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의 혜택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들이 온전히 이 서비스를 잘 체화할 수 있도록, 체득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제작을 해주신다거나 혹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은행원의 또 다른 역할이 될 것이고요.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교육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교육까지 이르는 과정을 담당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30 고객이 어쨌든 미래의 주력 고객이고 이제는 10대까지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콘텐츠를 별도로 기획하거나 제작하실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는 그런 역할까지도 미래 은행원들이
수행을 해야 될 주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수 있는 역량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겠죠. 당연히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봤다든지, 그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주력 디지털 플랫폼을 특장점을 비교 분석해 봤다든지, 또 사례를 조사해 봤다든지, 혹은 글로벌 탑 그 기업들 있죠. 탑 티어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포인트나 사례를 조사해 봤다, 혹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설문을 해봤다. 이런 것도 충분히 좋다. 그리고 비단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아도 좋으니 어떠한 것이든 콘텐츠를 직접 기획해 봤습니다. 기획 역량이 있습니다. 직접 제작도 할 줄 압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도식화 자료를 제작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해 봤다든지, 홍보 전단인을 뭐 직접 만들어서 제작하고 배포를 해봤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다. 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봤다. 이게 R 프로그램이나 뭐 파이썬을 이용한 것만 쓰일 수 있냐? 아니야. 엑셀도 가능합니다. 엑셀도. 그리고 어차피 데이터를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실제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배운 분들도 그런 데이터를 끌어오기도 힘들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1,000만 고객이나 뭐 수십만의 데이터를 다뤄볼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도 괜히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300명, 500명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인사이트를 나름대로 도출을 해봤다. 이런 것도 직접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밖에 교육이나 판매 서비스업에 여러분들 종사를 하시면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본 일, 이런 것들 대입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번 문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쓰라 그랬지, 당신이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라 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일단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느냐가 제일 주된 겁니다. 두 번째가 본인이 갖춘 역량을 비교해서 기술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석고대죄를 하라, 내가 지금 갖춘 역량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원 못하겠습니다라고 쓰라는 게 아니고,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앞으로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될지가 보이겠죠. 그 보완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략을 밝히는 거,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추고 있는 디지털 역량 없으니까 이번 생에 신한은행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성 중점으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향후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첫 번째로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 쓰기 전에 제가 앞서서 막 설명을 드렸던 현 상황을 짚어주는 게 센스입니다. 현 상황. 네.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향후 은행 산업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라는 주장이 누가 봐도 논리적인 거예요. 그냥 드립다 뭐 앞으로 무조건 디지털입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쓰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빈약하다는 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며, 따라서 은행원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이다. 이게 논리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현 상황을 짚으실 때 제발 부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쓸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건, 본인의 어떤 그 뇌피셜 쏟아내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은행 점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뭐 비빌언덕에 했으니까 그냥 믿고 쓰면 되겠지, 이런 거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근거를 제시를 해요. 여러분들 좀만 찾아보시면 뭐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점포 수가 전체 얼마가 줄었다, 몇 퍼센테이지가 줄었다, 이런 것들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출처와 근거를 밝히면서 써라. 그리고 당장 갖춘 역량과 비교하라는 거 제가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갖춘 역량이 없더라도 쫄지 말고 앞으로 분명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이제 학습을 하겠다든지, 어떤 것들을 실제 발휘를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채워주신다면 사실상 4번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은행을 많이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한은행 정도면 정말 자소서 쉽게 나온 편이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법한 그 문항들이 출제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신한은행의 4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항에서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신다면 제가 추가 영상이나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쓰셔서 이상 없이 제출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